삼척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2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심규원 동해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북 지역 시장 군수 3명에 대한 1심 판결은 내일 선고됩니다. 정부가 오징어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동해안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백 검룡수와 너덜샘에서 미기록 돌만류 9종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해탄광 갱내수가 유입되는 황제천에서는 허식 생물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는 지난해 포항 영덕 구간이 개통됐고 영덕에서 삼척까지 구간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2020년이던 완전 개통 계획은 2022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선 철도 삼척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다른 현장의 철도 교각은 모두 세워졌고 노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착공한 영덕 삼척 구간 동해선 철도의 지난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66km 가운데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해 1월 개통됐고 영덕 삼척 구간은 내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던 동해선 철도 포항 삼척 구간의 개통이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의 사업 시행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늘린다고 고시했습니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이 올 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됐고 삼척 매원역 부지 이전 등 설계도 일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도 당초 3조 2천억 원에서 3조 3,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재설계 기간 때문에 연장이 좀 됐는데요. 잔여 사업비가 이제 연간 집행 계획을 좀 감안해가지고 또 연장이 됐습니다. 2020년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선 전 구간 개통을 기대했던 강원과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현 시점에서 준공이 돼도 사실 불만족인데 또 이렇게 그 공기가 연장된다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또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을 좀 표시하고 싶죠. 포항 삼척간 동해선이 2022년 개통되고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이 건설되면 남북 동해선이 모두 연결돼 부산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 군수가 8명에 달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벌금 70만 원이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영상에서 심 시장이 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세해 각오 등을 밝힌 것이 통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송년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심규원 개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단정하기가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심규원 시장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와 이제 어떤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른 시장 군수들의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동해뿐 아니라 강원도 내 다른 자치단체 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뤄집니다. 6월 5일에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인묵 양구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은 7월 3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2심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시장 군수는 모두 8명. 만약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미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14개 어종의 금어기를 늘리거나 포획 금지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는 오징어와 문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는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하고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몸길이 19cm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문어는 무게 400g 이하인 연중 포획 금지 기준을 1kg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개정안 공포에 앞서 도내 어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민 대표들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오징어는 금어기로 설정한 기간이 동해안에 북상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몸길이 19cm는 다 자란 어미나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징어가 20cm부터 정도 돼야만이 산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먼 바다에서 오징어를 잔 오징어를 잡아보다 보면 14cm, 15cm도 산란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대문어도 잡히는 개체의 상당수가 1kg을 넘지 않아 조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kg 미만이 70%에서 80% 잡아옵니다. 그게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참가자미와 대구 등 입법 예고에 포함된 다른 어종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이 같은 어민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풍력 이용 수소 생산 시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책임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사업 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나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는 아직 시운전 시간이 남아 실질적인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 지역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45살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박 씨가 10대 장애 제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이상 행동 등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원심의 양형 기준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태백 지역에서 돌만류와 생물 다양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한강 발원지 등에서 9종의 미기록 돌만류가 처음 발견됐고 폐광산 갱내수가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와 금대봉 너덜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돌만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종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9종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21종은 생태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수질 오염 등 담수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고 용존 산소가 한 10mg/L 정도 이상을 1년 중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된 돌만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지표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백 황지천의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지천 상류에서는
수질이 매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생물 지표종인 물날 도래가 발견됐습니다. 생물 지표종으로 널리 쓰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도 상류에서 34종이나 발견됐습니다. 어떠한 생물 지표종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천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좋음을 나타내는 생물종들인 뿔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류 등의 출현 비율이 높았고요. 폐탄광 갱내수가 유입되는 중류에서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이 16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된 하류에서는 다슬기 등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32종이 나타나 상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폐탄광 갱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수질 정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제한받은 도내 대학들이 잇따라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은 물론 대학 통합과 교명 변경까지 혁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작년 8월 교육부 역량평가에서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을 제한받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학과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본교와의 통합이 거론되면서 캠퍼스 내 학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대학 측은 제2의 창학이라 불릴 만한 구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2021학년부터 의과대학 같은 특수학과 외엔 학생 모집의 전공을 없애고 2개의 전공이 의무화됩니다. 단과대학을 없애 학생 수요에 맞춘 융합 전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학의 모태가 되는 기독병원을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로 차별화한다며 교명도 미래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도 연달아 선정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캠퍼스의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는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역량 강화대학인 상지대도 올 초 학사 구조 개편을 마치고 9월 수시 모집부터 통합 상지대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지 영서대학에 있던 군사, 디자인과 보건 계열 등 지역에 맞는 16개 학과를 신설하고 융합 전공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범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과제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 대학이 사회협력대학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그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캠퍼스에서 창출하고 구현해 나가는.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시민단체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이 참여한 시민소송단은 지난 3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16일 그동안 중단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단오제의 청소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단오 참여를 늘리기 위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단오를 주제로 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게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가요제와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단오제 기간에 개최되고 외국어 UCC 공모전과 온라인 사진 공모전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석회석 광산에서 발파 작업 중 대형 낙석이 발생해 일부 도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낮 12시쯤 삼척시 신기면 쌍용양회 석회석 광산 인근 도로 옆으로 지름 2m가량의 암석이 굴러떨어져
높이 1.5m, 길이 5m의 낙석 방지망과 옹벽이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쌍용양회 측은 발파 작업 진동으로 급경사에서 낙석이 발생했다며 우려 지역을 조사해 방지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12일간 파업을 벌이며 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동해상사고속 노사의 임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동해상사고속 노사는 어제 시내와 시외버스 승무직 근로자의 최대 근무 일수와 급여액에 합의하고 다음 주쯤 정비사에 대한 임금 협상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내 버스업체 가운데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강원흥업 노사는 다음 주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대상자를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로 이번 2학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38억 원은 도교육청이 감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4일자로 도내 소방서장과 과장급 간부 17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영조 속초 소방서장은 다음 달 신설되는 양구 소방서장으로, 이석철 고성 소방서장은 횡성서장으로, 유중근 횡성서장은 고성 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